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의 기온은 11도, 안동 8도, 포항은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5도, 포항은 22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0일 국내 지진 계기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어제 저녁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시 남서쪽 17km 지역에서 어제 오후 7시 55분에 규모 2.0 지진, 이어 오후 11시 8분에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원의 깊이는 각각 15km와 16km로 추정됩니다. 최대 계기 진도는 경북은 3, 경남, 대구, 울산은 2로 추산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산불로 불탄 주택에 대한 철거 작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철거율은 66%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주택과 달리 공장과 상가 건물 철거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곳이 많고 폐기물 처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당장 다음 달 말이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작업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잔해더미 위에 올라선 중장비가 건물 외벽을 쉴 새 없이 내려쳐 부숩니다. 어지럽게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들을 한 곳에 걸어모으니 산더미처럼 높게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면 한 7동 정도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절골 같은 경우는 차도 겨우 들어가요. 1톤 차가. 그런 데는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장비도 들어가기 힘들고. 이번 경북 산불로 불탄 집은 안동에서만 1,300여 동.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빈집을 합하면 철거 대상 주택은 1,700동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안동시는 피해 지역을 20곳으로 세분화하고 지역 업체 13곳을 동원해 철거 작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탄 집들이 흉물처럼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철거돼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철거된 폐기물은 지역 내 임시 적환장 5곳으로 운반돼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콘크리트와 같은 혼합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폐목재 등 소각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옮겨 처리됩니다. 안동시는 불탄 주택은 다음 주까지, 나머지 피해 건축물도 다음 달까지는 모두 철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6월에는 나무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공업시설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 지역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전액 국비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 철거율은 어제 오전 기준 66.8%, 3,900여 채 중 2,600여 채를 철거한 건데 최근 일주일 사이 철거율은 16%포인트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공장과 상가 건물의 철거율은 아직 3.6%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거된 폐기물의 처리율 역시 저조합니다.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 154만 톤 가운데 17만여 톤만 처리돼 처리율은 11.4%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매일 250대 이상의 장비를 투입해 장마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말 전까지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불교 사찰과 주민들에게 불교계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정각사 정목 스님을 비롯한 승려들과 불교 신도들이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와 울람사, 보광사 등에 기부금 1억 1천여만 원을 전하는 데 이어 영덕 안동의 전소 피해 마을에도 각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의 현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반시설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예산은 총 4,189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는 지난 2월 사전 리허설 성격의 1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회의장과 교통, 숙박 등 기반 시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The excellent logistics, the smooth movements of participants along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showed us just how ready Gyeongju is ready to be, and still more work to do, but we'll be very impressed, I'm sure, come the end of October. 에이펙 정상회의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관련 예산 4,189억이 확정돼 하이콜 리모델링과 정상회의장 조성, 미디어 센터 건립, 엑스포 행사장 정비 등 주요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추경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 135억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국비를 정부 추경에 135억 원을 건번 확보하였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만찬장 조선 40억 원 추가, 숙박시설 정비 60억 원, 수송 지원 10억 원 등이며 또 경주시는 에이펙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는 대부분의 공사를 시작해 9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펙 수송 체계와 응급 의료 시스템도 중앙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도 공항 활주로 건설을 위한 바다 메우기 물막이 공사인 케이슨 설치가 마무리돼 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릉도 공항건설 시공사는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의 토대가 될 케이슨 30암을 최근 모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스는 개당 가로 세로 30여 미터, 높이 24미터 규모로 포항 영일 신항만에서 제작해 울릉도 사동항 공항 건설 현장까지 운반해 설치했습니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8,0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소형 항공기 취향공항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61.4%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이 고되다 보니 지난해 퇴직자 중 60%는 조기 퇴사자였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4월 30일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 제휴율이 전체 노동자 평균의 4배 가까이 달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조리 실문의 경우 2.98%로 건설업 1.45%, 도소매 음식 숙박업 0.59%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튀김이나 뭐 전이나 볶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데서도 또 연기를 마실 수가 있고 청소를 하다 보면 락스나 또 독한 오븐 세제들 이런 걸 쓰거든요. 노조는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철이 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금지와 메뉴 가지수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제 인력 충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 충원을 해서 급식시설 배치 기준을 낮춰야 산재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적 철학이 교육감님 이쪽에 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이 밝힌 산업 제휴율은 노조의 주장과 다릅니다. 대구 지역 급식 노동자의 산업 제휴율이 1.1%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노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환기시설 개선과 자동화 기기 보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산재 발생률도 가장 낮습니다. 또 저희들이 총 8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까지 급식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산업 제휴율 수치를 놓고 공방을 하기 전에 열악한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보다 더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청과 노조 모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과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카페 이용 쿠폰 1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2025년 꾸미음 청춘카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당 포인트는 경주시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내 지정 카페 7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은 취업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참여 신청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정신질환 치료는 주로 약물에 의존해 왔는데요. 농업 활동을 치료에 접목한 치유농업이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환자들이 모여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 다시 심는 꺾꽂이를 통해 식물의 번식 방법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살락 식물인데 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또한 인간인데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는 봄꽃을 옮겨 심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식물의 성장을 통해 부정적 사고를 바꾸고 조현병 환자는 식물 관리로 몰입감과 행복감을 찾도록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치료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10달간 주 1회 정도씩 치유농업을 병행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우울감은 30% 줄었고 조현병 환자들의 일반 정신병리 증상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치유농업을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은데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가지는 이 치유농업이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살 이상 인구의 9.7%는 최근 1년 사이 우울감을 경험했고 인구 100명당 1명은 조현병을 겪고 있어 치유농업을 통한 돌봄 성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라한호텔 포항에서 세계 녹색 성장 포럼 2025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산업, 도시,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무대로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철강산업 기반에서 친환경 신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을 추진 중인 포항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구미에 이어 포항과 예천에 일자리 편의점 235점을 잇따라 개소했습니다. 일자리 편의점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 단절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 돌봄을 연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출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의 경우 인건비 100%를, 경력 여성 고용 시 인건비 50%를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의 기온은 11도, 안동 8도, 포항은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5도, 포항은 22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봉화는 4도로 조금 선선한데요. 낮에는 안동 25도, 봉화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